자, 잔매거진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을 열 코너는요, 바로 직장인 탐구 생활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직장인들의 솔직한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 자, 오늘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네, 매번 다른 주제로 이렇게까지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는구나 많이들 놀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소개해드릴까요? 네,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의 주제는요, 직장인과 결혼식입니다. 사랑의 결실을 맺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일생일대 행사가 바로 결혼식인데요.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신부 두 사람이지만 심적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아닌 지인들. 특히 가을이 되면 낙엽처럼 을에 등장하는 청첩장만 봐도 은근히 부담감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과연 결혼식은 어떤 의미일지 솔직하면서도 시시콜콜한 얘기 직장인 탐구 생활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직장인과 결혼식 넓게 봐서 이제 직장인들의 경조사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안정훈 노무사님을 딱 보면은 점점 피부가 좋아지시고 살도 좀 빠지고 계신 것 같고, 네. 예. 이제 새 신부시잖아요, 며칠 있다가. 네, 맞습니다. 심정이 어떠세요? 예. 네, 우선 잔매거진 덕분에 주변에서 결혼 축하한다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우선 잔매거진에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대본을 받아보고 이 얘기 저를 겨냥해서 하는 얘기구나 싶어서 네, 어쨌든 이 얘기 저도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였고 그래서 오픈마인드로 네, 오늘 방송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안노무사님의 청첩장을 얼마 전에 받아뒀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시작부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청첩장을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또 보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네. 자, 미리 먼저 가보신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청첩장 돌릴 때 고민 많이 되지 않으셨어요? 차 대표님. 네, 저는 한 17년 전에 이제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7년 전에 돌렸을 때 부모님 쪽 라인과 제 쪽 라인, 그래서 몇 장을 찍을 것이냐,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눴던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때 보면은 부모님 쪽에 어떤 저희는 좀 친척이 많다 보니까 친척들에게 이제 거둬들일 수 있는 그 수익적인 측면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럼 너는 어떻게 되니? 이제 물어봐서 직장 동료들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의 팀장님들을 통해서 예, 청첩장을 좀 전달해 드리고, 그다음에 친구들에게 이제 그 다음으로 저는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요. 아무래도 친척부터 저희는 좀 챙겼고, 그다음에 직장 동료, 그다음에 친구. 이 순서로 좀 걷어들이기가 좀 더 양이 많은데 이쪽부터 저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대부분의 한진호 가족분들이 네, 그러실 테고. 그렇죠. 예. 한진호 원장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네.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청첩장은 그 부모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결혼할 때 본인은 저는 어려서 했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좀 넓지 않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결정을 하시겠죠. 네. 그동안 애경사에 많이 참석하신 부모님들 기준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작 본인은 좀 폭넓게 보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경사이기 때문에 노무사님도 저한테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남발을 해도 안 갈 사람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하겠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얼마 후에 결혼하실 안정훈 노무사님은 어떤 기준으로 보내셨을지 궁금한데요. 그래요. 정말 저도 청첩장 보낼 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느 범위까지 보내야 되는지, 혹시 신뢰는 아닐까, 부담은 가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세 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한 달 제가 일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인지, 그리고 분기별로 연락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갔던 사람인지, 제가 부조금을 낸 사람인지 이런 기준으로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언짢을 겪거나 좀 서운한 분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나름대로의 철칙을 가지고 분명히 청첩장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보낼 때도 문제지만 받을 때도 문제거든요. 받고 나서 안 친한데 왜 주지? 뭐지? 나를 돈으로 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히려 안 받았을 때 뭐야? 나 왜 안 줘?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수신자 입장에선 그동안 어떠셨어요, 노무사님? 예. 사실 수신자 입장에서 그런 경우 있어요. 미리 연락하지 않고 청첩장만 주거나 아니면 사전에 연락하지 없이 모바일 청첩장만 보낸 경우에는 이 사람은 좀 예의가 없네.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 그 당일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뭐 대부분은 안 가고 내 것 좀 전해줘 이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내는 과정에도 한 번 더 좀 인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 모바일 청첩장만 받고 안 간 경우 있거든요. 괘씸해서. 네. 아무래도 이런 경우들 보다 보면은요. 청첩장 하나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어려운 문제가 바로 청첩장을 누구에게 네. 주는
없느냐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고민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직장인들이 그냥 직장 생활만 하더라도 되게 힘들 텐데요. 이 고민을 하는 이유는 취업 포털 직장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결국은 이 경조사가 인맥 관리와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인맥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97.1%가 인맥 관리를 위해서 경조사를 참여한 경험이 의무적으로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네. 79.1%. 예. 79.1%. 어찌됐건 뭐 대부분이 인맥 관리 위해서 경조사에 참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경조사의 참석률이 가장 높던가요? 네, 경조사의 참석률에서 가장 높았던 것은 의무적으로 참석한 경조사 중에 결혼식이 86.9%였고요. 네. 가장 많았습니다. 장례식이 82.4%, 돌잔치가 43.1%, 창립 개업식 15.1%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일단 뭐 예상을 했던 대로 결혼식이 가장 높은 순위에 참석률이 높은 이 네. 경조사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일과 관련된 사람의 경조사는 업무의 연장선상으로도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참과 거짓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그쵸.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로 직장인들에게 경조사 참여는요 업무의 연장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결혼식, 돌, 부친상 이런 일들로 인해서 주말이면 바쁜 게 직장인인 것 같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 생기면 대부분 어떻게 하죠? 그 경조사. 전달. 그렇죠. 손만 보내달라. 예. 전달을 네. 하는 경우 그 전달에 그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해야 되겠지만요. 네, 그렇게 전달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 전달을 하기도 하고 약간의 축의금, 뭐 부의금을 전달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직장인들의 의무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경조사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혼식이 영업의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잔치를 축하하거나 상을 위로하기보다는 의무적으로 얼굴을 비치는 경조사의 어떤 하나의 부족한 인맥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바뀐 맞아요. 것 같다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안정훈 변호사님 좋은 일을 며칠 앞두고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런 걱정이 되긴 되세요? 속으로 어떠세요? 아, 많이들 안 오거나 많이들 와서 괜히 그냥 의무적으로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사실 그런 걱정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화를 했을 때 결혼 축하의 말보다 누구누구와 누구 선배와 어떤 누구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 나의 결혼식장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영업의 장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저도 그런 마인드로 간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와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래도 청첩장을 받으면 부담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이 축의금 문제와 또 연결이 그쵸.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한진호 원장님 어떠세요? 이거 굉장히 애매합니다. 예. 이거 이제 애정남한테 부탁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 군대를 갔더라고요. 예. 근데 뭐 관계도 있죠. 하지만 예전에 또 저 결혼할 때는 거의 20여 년 전이기 때문에 네. 그때 그 비용하고 지금의 비용은 또 다르죠. 물가 상승률도 감안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앞으로의 관계라든지 이걸 뭐 법으로 정할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한 문제예요. 때에 따라서 본인의 또 주관적인 판단으로 할 수밖에 없고 어떤 규율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 앞으로의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 반영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관계를. 관계 네. 맞습니다. 차 대표님께서는 축의금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한데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이제 저도 아무래도 이제 일 자체가 예. 아무래도 이제 그냥 직장인이기보다는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니까요. 앞으로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저에게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면 축의금이 조금 더 범위가 커질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인정의 의미로 밥값 정도만 내고 와야지라는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부분이 또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결혼을 함과 동시에 인간관계가 리셋된다는 조금 그렇게 썩 유쾌한 표현은 아니지만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리셋이 되고 또 축의금 얼마 했는지에 따라서 또 리셋이 그렇죠. 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던가요? 원장님 예전에 결혼하시고 나서 그러셨어요? 뭐 그런 친구 하나 있었어요. 뭐 이 친구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폐륜하죠.
어떻길래? 함 들어갈 때만 오고 결혼식장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목적은 뭐냐면 신부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목적이. 근데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주변 몇 명한테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뭐 아웃당했죠.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뭔가 좀 깨름직하게 치사한 느낌이 들 것 같은 것도 있는데 네. 태진 씨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 어떠세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결혼식장에, 네. 제 결혼식장에서, 제 결혼식장에 어떤 모 가수분이 오셨는데, 네. 본인의 스타일리스트 3분, 본인의 매니저 3분, 본인까지 7분이 오셔서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나중에 왜 이렇게 축의금을 안 냈더라고요. 어머, 진짜요? 와, 그러니까 본인이 와줬다는 것만으로도 너한테 고마운 일 아니냐라는 느낌을 가졌는지.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너무 안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면 아는데 그런 정도가 아닌데. 아, 궁금하다. 아직도 좀 화가 나고 그래서 그분과는 다시는 연락을 일절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정말 이렇게 결혼 후에 뭔가 그 결혼식에 오고 가는 그런 문제들, 특히 이 금전적인 문제들 때문에 뭔가 예. 감정이 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 이 시점에서 좀 날카로운 질문 한번 네.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다들 밥만 먹고 가, 근처니까 밥 먹고 가, 말을 이런 그렇게 이야기 하죠. 많이 하잖아요. 안노무사님, 정말 밥만 먹고 가도 저희 괜찮나요? 밥만 먹고 갈게요, 그날. 예.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혼식을 준비하면은요, 사랑 이후부터 시작한 게 전부 돈입니다. 그래서 축의금과 하객수, 이제 막 그 수익 타산을 따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결혼식 오시는 분들의 본질은 축하해 주는 거라 생각을 하고, 네, 밥만 먹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 뭐 자매거진 식구들은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밥만 먹고 가셔도 되지만, 예.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인간관계 정리되겠죠. 네, 만약에 오늘 이후에 안노무사님이 방송에 안 나오신다면은 그럼 밥만 먹고 간 사람이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 네. 정말 밥만 먹고 가더라도 뭐 당연히 축하의 의미는 전달해야 되는 것들이 또 개념 있는 분들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저나 실제로 직장인들도 저희만큼이나 축의금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또 다양한 고민들 갖고 있을 겁니다. 조사 결과가 있죠? 네, 예, 이런 예. 복잡한 상황들을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 포탈 지인 결혼 참석 시 어느 정도의 축의금을 내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요. 70%의 사람들이 5만 원이라는 선을 낸다라고 대답했고요. 20%의 사람들이 3만 원, 그리고 7만 원, 10만 원 순으로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네. 목 TV 프로그램에서요. 축의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체크했는데요. 50%가 넘는 사람이 상대방이 낸 액수에 대해서 비례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다른 분들은 과연 어떻게 지금까지도 축의금을 내고 계셨을지 그 네. 기준도 좀 궁금한데요. 한진호 원장님은 얼마를 또 어떻게 내세요? 이제 제 친구들은 다 갔어요. 그렇죠. 예. 이제 친한 형님들, 자제분들이 이제 결혼할 아. 시기니까 저는 제 기준이 있죠. 그 형님하고 뭐 관계가 얼마나 친한지, 그다음에 결혼식은 조금 서운할 정도로 해도 그 장례식에는 좀 후하게 하고 하는 뭐 저의 어떤 그 기준이 그런 분들 있죠. 많으세요. 네네네. 맞아요. 그런 장례식장은 철칙을 또 가지고 계시는군요. 네, 네. 안정은 노무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저도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이제 제가 갔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주변에서 물어보죠. 너 얼마 해? 너 얼마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주변 사람과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기준 맞췄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만약에 들어볼게요. 방송 이제 제작진의 경우 섭외 능력이 있는 PD님이나 작가님은 무조건 10만 원 이상. 이상, 네. 섭외 능력이 없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그 이하로. 어. 이런 예. 네. 어쩔 수 없어요. 좋습니다. 나중에 저 결혼할 때 얼마 낼지 참 궁금한데. 서희 씨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 밥을 제가 이제 아무래도 주말에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혼식 참석을 못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못 가는 경우에는 제가 밥을 안 먹으니까 5만 원. 제가 가서 밥을 먹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내는 편인데. 5천 원? 그 정도?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예. 이 축의금 문제에 있어서 저는 아직도 미혼이기 때문에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제가 좀 조그마한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참 접근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자,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의금 때문에 이 정도로 고민을 하신다면은 뭔가 공평하게 기준을 좀 내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적용을 좀 할 수 있는 기준을 네. 좀 내려주실까요?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또 어디
어디서 하냐에 따라서 그 적용 부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만약에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요, 한 3만 원 정도의 선으로 누군가 대리인을 시켜서 내기도 하고요. 결혼식 장소가 호텔이라던가 네. 조금 이제 좀 좋은 장소다. 네. 그럼 이제 5만 원 이상으로 그쵸. 예. 호텔에서 그랜드 볼룸에서 하는데 3만 원 내는 건 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친구 어떤 데리고 와서, 부분이 네.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의 어떤 관계성, 인맥 관리를 위해서 센스 있는 축의금을 좀 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결론은 축의금이라는 갑론을박을 좀 내리기가 애매한 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뭐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상태에서 또 상대방과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해서 축의금을 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축의금 문화가 있나요? 네. 예. 서양의 경우에는 선물을 해서 축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원하지 않는 선물일 경우에 이게 좀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처럼 현금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좀 약간은 오히려 좀 합리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네. 나라가 독일인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가게를 하나 지정해 놓고 신랑과 신부가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선물하실 분들이 가서 적절한 어떤 가격대라던가 선물을 선별해서 좋다. 금액을 지불하고 가는 거죠. 그 굉장히 선물을 합리적이다. 사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가게 주인은 그 선물의 리스트에서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먼저 가시는 게 조금 더 그쵸. 저렴한 가격에 맨 좋은 마지막에 선물을. 대형 팁이 남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독일의 경우가 그렇고요. 네. 중국의 경우는 현금을 주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현금을 주로 주는데요. 복을 불러오는 빨간색 봉투에다 준다라고 돼 있고요. 그 대신 여기 좀 특이한 것은 자신을 초대한 사람에게 직접 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신부의 어머니가 초대했으면 어머니에게 그 축의금을 주는 그런 형태로 신부가 초대했으면 신부에게 직접 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가장 재미있는 나라가 인도인데요. 인도는 가족끼리는 이렇게 축하 선물을 주고받는데 하객들은 오히려 선물하기보다는 신랑이 말을 타고 입장을 하게 되면 춤을 춰주는 하객들이요? 예, 그게 하나의 춤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춤을 추면 오히려 돈을 벌어가는 하객도 있다라고 합니다. 인도 가서 살고 싶네요. 재밌겠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왠지 각 나라별로 이렇게 축의 문화가 있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문화가 조금 딱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결혼식에 가보면 어디나 이 엑스맨 같은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뭔가 매너 없이 좀 비매너인 분들 많이 있는데, 저는 얼마 전에 결혼식에 가서 이제 신랑 친구들이, 여자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분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서 이 신부의 드레스 지적을 하는 걸 보면서 네. 정말 제가 저 신부라면은 부케로 때리겠다 이런 하나죠. 생각을 했었는데 예. 맞아요. 혹시 다른 분들은 이 결혼식장에서 봤던 비매너 하객 어떤 분들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안노우사님 지금 좀 예민하실 때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 보셨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식 참여했는데 네. 주인공 당사자가 이제 가고 메인 카메라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옆에서 친구가 자기 카메라 찍어달라고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여기 봐서 사진 한번 찍어줘 이런 경우에서 계속 진행하는데 방해하는 친구를 봤어요. 네, 그거 보면서 저 사람 좀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했었죠. 네. 원장님도 혹시 뭐 그런 꼴불견 있으세요? 이 여자 얘기해서 그런데요. 예. 신부보다 더 예뻐 보이려고 하는 그 하객들이 종종 있어요. 나 맞아요. 너무 예쁘지 않니? 막 이러면서 신부 옆에 사진 찍고 이쁜 건 아는데 좀 매너는 좀 아니잖니?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 그러게 요즘 말입니다. 또 본 거 하나 있어요. 갑자기 예. 생각났는데, 왜 요즘 여자분들 쪽으로 그냥 부케 던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이게 쟁탈하라고. 근데 거기서 꼭 싸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요? 부케 갖고 싶어서 잡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앞으로 안 왔는데 예. 온몸을 던져서 부케 뺏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결혼식장에 각종 꼴불견들이 있게 마련인데, 뭐 저희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아마 그분들이 방송을 보셨다면 충분히 알아들으시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튼 뭐 결혼식장에서 매너를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차 대표님께서 또 이 부분은 전문이시잖아요. 결혼식장에서 지켜야 될 매너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그 주제가 결혼식이다 보니까 제가 결혼할 때 입었던 옷을 입고 왔습니다. 오늘 그때까지 결혼식 날 입으셨어요? 그쵸.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결혼 후에 신혼여행 갈 때. 어쩐지. 겉옷은 아니고 속옷. 속옷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우리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참. 원피스 안에 입은 원피스 말씀하시는 거. 네. 가을에 결혼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도 이제 결혼식의 어떤 그 느낌을 살려볼까 하고서 좀 나름 네. 그렇게 결혼식의 복장을 입어봤는데요. 네. 사실 청첩장을 받고 나면 이게 하객들이 가장 고민되는 게 바로
복장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신부보다도 눈에 띄지 않게 입으면서도 예쁘고 싶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멋있게 보여서 불편한 복장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결혼식 하객의 정석을 말씀드리면은요. 네. 여성의 결혼식 하객의 가장 큰 패션 난제는 신부보다 덜 화려하게 입는다라는 점인데 네. 블라우스나 셔츠 그리고 포멀한 느낌의 재킷 뭐 이런 정도로 매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깔끔하면서도 무난한 스타일이 좋을 것 같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구두, 가방, 액세서리 정도로 오히려 포인트를 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난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서 드레시한 원피스를 원한다면 헤어스타일도 조금은 신경을 써서 깔끔한 매너 있는 복장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피해야 할 컬러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어떤 색이겠습니까? 하얀 흰색. 화이트. 드레스랑 신부의 겹치면. 어떤 네. 통상적인 화이트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허락된 컬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핑크나 봄에는 핑크나 노란색, 여름에는 블루색, 가을에는 와인색이나 아니면 브라운색, 겨울에는 블랙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무난하군요. 그렇군요. 네. 자, 또 여성 하객분들이 민폐 하객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정말 나의 결혼식이 며칠 안 남았구나. 새삼 실감을 하시는 우리 또 노무사님 어떠셨어요? 예. 네, 우선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방송 내용 잡아주신 잔매거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해명하고 싶었던 거, 서운했던 거 이런 거 말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저 결혼 축하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직장인의 결혼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차 대표님께서 어떻게 하면 현명할지 좀 지혜로운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혼식에 있어서 패션도 신경 쓰시고요. 축의금도 상황에 따라서 센스 있게 이렇게 적당히 잘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하객에 있어서 신경 쓸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의 연장선이다라는 생각에서 결혼식을 참석하더라도요.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은 꼭 잊지 않고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멋진 직장인의 모습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